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설치 시리즈 강좌 중에서 어떤 목적으로 ASP.NET 학습을 위한, ASP.NET 개발을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설치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컴퓨터에서 일단 제목을 정의를 해볼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설치예요. 근데 저는 이 이름으로 ASP.NET and ASP.NET Core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이름의 책과 강의,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ASP.NET Core 책, ASP.NET 책인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이름의 책이 있고요. 책이 이제 출간돼서 지금 이제 판매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3년 전에 출간을 했지만 지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사용해서 거의 거리낌 없이 몇 가지 이제 한두 개 챕터 빼놓고는 그대로 책에 있는 거 한두 개 챕터 빼놓고는 거의 그대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대한 그 소스를 어떻게 현재 시점에서 돌려보는 거를 이번 강좌에서도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님의 책이 있고요. 그 책을 그대로 강좌로 꾸며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동일한 이름으로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님의 ASP.NET 강좌인데 이제 대브렉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번 볼게요. 전체 선택해 놓고 420개 정도 현재 올려져 있는 것만 더 많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420개 정도가 있고요. 무려 강의 시간이 136시간 정도에 되는 시간. 너무 많죠. 예, 사실. 예. 짧게 설명해도 되는데 ASP.NET에 대한 모든 것을 그냥 이제 모든 구석구석을 그래도 부족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더 많은 프로젝트 과정도 있지만요. 어쨌든 136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강의가 대브렉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자체는 페이지 수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ASP.NET Core 책 같은 경우는 이게 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총 40개 카테고리에서 잠깐만요 볼게요. 조금만. 페이지 수가 12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보자. 1000페이지 넘었고요. 어쨌든 더 나가는구나. 네. 대충 해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1000페이지가 넘는 형태의 어떤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이름의 책을 이제 서점에 나와 있고요. 요 뒤에 잘 안 보이겠지만 뒤에 요 이제 바로 위에 이제 세 권의 책이 있는 게 이제 제 목소리 이제 제가 이제 집필한 ASP.NET and Core라는 이제 코어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이름의 책과 강의. 그래서 강의는 이제 100시간이 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도 한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책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ASP.NET이라는 이름의 주제를 가지고 ASP.NET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해왔었던 ASP.NET 그 자체 ASP.NET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해주는 ASP.NET 코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두 개를 구분해요. ASP.NET and ASP.NET Core. 그래서 줄여서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이름의 책과 그거에 대한 강좌가 제 목소리 또는 제가 집필한 책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즉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사용해서 ASP.NET 개발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주는 이제 강좌는 다른 이름으로 된 강좌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ASP.NET에 포커스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드와이드웹 웹브라우저 열고 visualstudio.com 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엔터 쳐서 visualstudio.com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요. 메인 페이지에서 윈도우즈용 다운로드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마운 게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게 되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단넷 개발에 이제 단넷 개발, ASP.NET 개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프로페셔널 에디션이라든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 개발자 입장에서는 커뮤니티 에디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책이라든가 제 강의에서는 책과 강의 그리고 제가 이제 책과 강의 그리고 실제 개발에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이면 충분히 이제 개발 강의 집필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커버 가능하니까요. 물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제 성능 테스트라든가 디버깅 관련돼서 훨씬 더 유용한 기능들이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학생 개발자, 단넷 개발 을 시작한다. ASP.NET 개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커뮤니티 에디션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강의 및 집필 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운로드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프로그램을 또 다른 작은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얘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버전, 기존 버전을 다 관리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버전 또는 프리뷰 버전이라고 하죠. 프리뷰 버전까지도 다 관리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개발 환경 중에서 ASP.NET에만 포커스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빼고 ASP.NET 및 웹 개발 요 카테고리, 요 워크로드 하나만 선택을 할 거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언어팩에서 영어 언어팩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에서 ASP.NET 및 웹 개발 언어팩에서 영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현재 시점에서 ASP.NET Core, ASP.NET and ASP.NET Core 중에서 ASP.NET Core는 2.2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뭐 얼마 후에 지나면 3.0 버전이 나오겠죠. 하지만 2.2 버전이 최고 이제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2.2 버전은 .NET Core 2.2 개발 도구 여기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제 목소리가 촬영되고 있는 시점은 2019년도 4월 달입니다. 엊그제 뭐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관련된 강좌를 몰아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설치를 정식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요. 그러면 어쨌든 .NET Core 2.2 개발 도구는 언젠가는 그냥 ASP.NET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3.0 .NET Core 3.0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NET Core 2.2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놓고 설치 버튼 누르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보고 있는 제 컴퓨터는 실제 가상 컴퓨터예요. 제가 눈높이 위에서 보고 있는 부분에다가 가상 컴퓨터를 올려놓고 거기를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상 컴퓨터에는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가 뭐 2017이건 2019건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었던 환경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를 처음으로 설치한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설치 과정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대충 시간을 제보하면 10분 정도 걸리니까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 않고 지금 화면에서 잠깐 멈춰놓고 10분 뒤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후에 화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요. 이거는 예전에 만들었던 현재 프로젝트 목록이 바로 뜨네요. 예, 어쨌든 최근에 사용했었던 목록이 뜨고요. 그 다음에 시작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작 링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비주얼 스튜디오의 통합 개발 환경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구 상자 있고요. 솔루션 탐색기, 팀 탐색기, 서버 탐색기 등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설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버전, 내부 버전은 16.0.0 버전이고요. ASP.NET이라는 이름의 카테고리만 설치를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한번 그 ASP.NET 관련해서 개발 관련했을 때 뭐 기본적인 헬로월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데모 소스도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의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요.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 2017까지 버전하고 약간 화면이 틀려졌어요. 프로젝트 만드는 화면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어, 플랫폼,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서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검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요 밑에서 바로 보여지긴 하는데 ASP.NET을 타이핑해 보면 ASP.NET 코어 웹 응용 프로그램이라든가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제 강의에서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에서 ASP.NET 파트는 요거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요 템플릿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 책 기준 또는 제 강의 기준으로 23장부터는 ASP.NET 코어 웹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크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다면 1부는 얘를 통해서 2부는 얘를 통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기능은 따로 .NET 스탠다드라든가 SQL 데이터 베이스 프로젝트로 따로 이제 따로 밖으로 빼서 개발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ASP.NET이라는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빈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 솔루션을 선택해 놓고 다음 버튼 눌러서 그냥 프로젝트 이름을 공통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NET이라고 한번 프로젝트 이름을 한번 만들고요. 자, .NET이라는 이름의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솔루션에다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얘는 .NET이란 이름으로 가장 최신 버전의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NET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름 자체는 .NET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는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콘솔 앱, .NET이란 이름으로 콘솔 앱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제 GitHub에 C# 강의 관련된 모든 소스는 다 .NET이란 이름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헬로 월드 에이지 하나 만들어 볼게요. CW 탭 눌러서 C# 강의 소스 모음은 어떤 이름으로 .NET이란 이름의 C# 콘솔 응용 프로그램,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C#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NET 솔루션의 .NET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얘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면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다. 그럼 시작 강의 소스 모음이라는 이름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고요. 자, 실행이 됐고요. 시작 강의 소스 모음이 실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만들었고 솔루션에다가 제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이름의 책과 강의에서는 이제 반은 ASP.NET 전통적인 ASP.NET이고요. 반은 ASP.NET Core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ASP.NET 소스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은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NET 프레임워크의 기반의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제 그냥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데모 소스는 메모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empty로 만들어도 되고 웹폼,
체크를 해줘도 되겠고요. 요번에는 웹폼을 한번 체크하는 거, 웹폼, MVC, 웹 API로 체크되어 있는 요 형태대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기 버튼 눌러서 ASP.NET,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ASP.NET 웹폼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는 MVC와 웹 API 관련된 컴포넌트가 다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로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ASP.NET 웹폼 기반의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메모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이제 각각의 ASP.NET 전통적인 ASP.NET의 기능들을 학습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메모 엔진은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요. 종속성 관련해서 의존성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금방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로컬호스트 몇 번 포트, 로컬호스트의 동적인 포트가 만들어지면서 소스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메모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ASP.NET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홈, 어바웃, 컨택트 메뉴를 제공해 주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제 강의 및 책에서 뒷부분 23장부터는 ASP.NET 코어를 다룹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데모용 소스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ASP.NET 코어 웹 응용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버튼 눌러서 ASP.NET 코어용 응용 프로그램은 .NET 노트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버튼 눌러서 .NET 노트란 이름으로 ASP.NET 코어 모델 뷰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나중에 요거에다가 요 앵귤러까지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앵귤러하고 MVC를 같이 사용하는 형태대로 이제 하나의 소스로 관리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MVC만 선택을 해놓고 자, 만들기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ASP.NET Core 2.2 버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강의라든가 강의 초반부라든가 이제 또는 이제 2부 영역에서는 요 ASP.NET Core 관련해서만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얘는 이제 종속성 관련해서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그럼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를 설정해 놓고요. ASP.NET Core MVC 프로젝트도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 템플릿 ASP.NET Core 2.2 MVC 프로젝트 기본 템플릿으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C# 콘솔 응용 프로그램 ASP.NET 프로젝트 요거 처음이니까 요게 뜨네요. SSL을 사용하도록 구성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서 실행하고요. 예 버튼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로컬호스트지만 HTTPS 기반으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뭐 홈과 프라이버시 메뉴를 갖는 이러한 홈과 프라이버시 메뉴를 갖는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는 AS.NET 웹폼, 얘는 ASP.NET Core MVC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이제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C샵이건 ASP.NET 웹폼이건 이제 ASP.NET Core건 공통적으로 사용해 줄 수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뭐를 통해서 .NET 스탠다드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기존의 .NET 이제 전통적인 .NET 프레임워크 기반과 그 다음에 .NET 코어 기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주는 어떤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뭐를 사용한다? .NET 스탠다드. 클래스 라이브러리 중에서 .NET 스탠다드를 사용하게 되면 .NET 프레임워크 기반과 .NET 코어에서 함께 사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버튼 눌러서 제가 Development Utility Library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강의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뭐뭐뭐.dll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얘를 이제 DUL이라는 이름의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 .NET 스탠다드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웹 이제 ASP.NET 코어에서 종속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참조 추가해서 DUL을 참조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ASP.NET 프로젝트에서도 참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참조 추가해서 DUL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참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dul.dll 파일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로직, 어떤 라이브러리들은 유틸리티성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ASP.NET 코어에서도 사용해 줄 수 있고 ASP.NET에서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책과 강의에서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요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ASP.NET 또는 ASP.NET 코어를 학습하고 개발한다 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SQL 서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SQL 서버에 대한 어떤 테이블과 뷰와 저장 프로시저 등등의 SQL 개체들을 SQL 개체들을 관리해주고자 한다. 그거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라든가 그 이제 버전 제어를 관리해주고자 한다. 그러면 저는 SQL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어디 있어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검색을 해서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뭐뭐.점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제가 ASP.NET 코어를 기준으로 .NET 노트라는 이름으로 뭐뭐뭐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솔루션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 데이터베이스는 공통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모아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디벨롭먼트 유틸리티 라이브러리, 즉 유틸리티성 라이브러리들, 뭐 어떤 특정 클래스의 특정한 메서드들 같은 경우를 만들어 놓는 거는 .NET 스탠다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프로젝트 5개의 스타일입니다. 잠깐 새 프로젝트 목록을 봤을 때 뭐냐면 이제 .NET 프레임워크 기반 또는 .NET 코어 기반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 첫 번째고요. 여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두 번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NET 코어 기반의 ASP.NET 코어 웹 응용 프로그램 세 번째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NET 코어이건 .NET 프레임워크이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는 다 어디에다 모아놓자? 클래스 라이브러리. .NET 스탠다드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모아놓자. 그 다음에 콘솔이건 웹이건 윈도우 이제 데스크탑 앱이건 이제 모든 영역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어떠한 구문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개체들은 다 어디에다가 뭐뭐뭐.점 SQL 파일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모아놓자라는 거죠. 이렇게 5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5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나의 솔루션에다가 만들어서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샵에 대한 어떤 콘솔 기반에서 C샵에 대한 어떤 명령어들을 공부하는 것은 .NET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ASP.NET 코어는 .NET 노트라는 이름으로 SQL 서버 관련된 개체들은 뭐뭐뭐.점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공통 라이브러리는 DUL이라는 이름으로 요 DUL만 가지고 따로 강의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강의가 존재합니다. 즉 나만의 프레임워크, 나만의 누겟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DUL 만드는 게 이제 따로 이제 강의가 있고요. 이제 메모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ASP.NET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기능들은 C#, ASP.NET, ASP.NET 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이제 책이라든가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각각의 챕터, 각각의 강의 챕터라든가 책의 챕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채워 나가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설치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무엇을 위한? ASP.NET and ASP.NET 코어 강의 그리고 책을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설치 과정을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